안녕하세요. 네, 페이크 힙 가디건 제작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페이크 힙 가디건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패턴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패턴은 보시면 선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쪽 선이 완성선이고 바깥 선이 시접선입니다. 이 패턴은 시접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고, 패턴지 특성상 길이가 길어서 두 가지의 패턴을 자르신 다음 그림처럼 연결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원단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기호를 알려드릴 텐데, 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서 방향이라고 해서 원단의 길이 방향대로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원이 그려진 거는 골선이라고 하고, 원단을 접어서 대칭이 되게끔 붙여서 재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저랑 같이 천천히 재단과 봉제를 한번 해보실 거고요. 준비물은 원단이 필요하고요. 원단은 힐야드를 구매해 주시면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거는 쌍침 바늘이 필요한데요. 네, 바늘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바늘이 필요합니다.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신축성 있는 다이마루 원단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이 신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봉제법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바늘이고요. 저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오버록을 하고 봉제를 하셔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쌍침 바늘을 사용하면 조금 더 봉제하고 나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바늘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패턴을 잘라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턴을 먼저 잘라 볼게요.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된 부분끼리 서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짧은 거를 재단하셔서 이 부분에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나머지를 재단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도 재단을 할게요. 이렇게 패턴 재단이 끝났고요. 네, 원단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제작하는 원단은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티셔츠를 만드는 원단이고요. 원단을 구매하셨을 때 세로 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끝이 말리는 여기가 식서 방향입니다. 자, 구멍이 나 있는 방향대로 패턴을 놔주셔야 되고,
패턴 시접을 그리는 거는 원단의 겉면이 아닌 안쪽 면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겉과 안을 구분하는 거는 보시면 가로로 물결 모양이 있는 면이 안쪽 면입니다. 세로 사슬 부분이 겉면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무늬가 좀 선명하고 광택이 있는 부분을 겉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접는 기준은 원단이 겉길이 포개지도록 반으로 접어 주시고, 물론 이 폭도 패턴이 나올 정도로 잡아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쪽 접힌 면과 이 부분이 골선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골선이 여기에 딱 붙게 패턴을 세팅해 줍니다. 이렇게 딱 맞게 세팅을 해주시고, 골선보다 패턴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힌 면에 딱 맞게 붙여주시고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핀으로 전체를 다 고정하신 다음 원단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핀으로 원단 두 겹을 전체를 다 고정해 주시고, 자, 바깥에 시접선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바깥에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 주시고, 제가 사용하는 펜은 열펜이나 수성펜으로 사용을 하셔서 봉제를 한 뒤에 세탁을 하거나 다리미를 사용하셨을 때 지워지는 용도의 펜입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원단에 이렇게 자국이 남죠. 네, 전체를 다 그림을 그리고 오겠습니다. 패턴 그림을 모두 그렸고요. 네, 핀을 제거하고 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단을 두 겹을 같이 자를 거기 때문에 핀으로 다시 원단끼리 고정을 해주시고요. 빼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완성선대로 안에 선을 한 번 더 그려 주신 다음에 재단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턴에 있는 시접은 모두 2cm 폭입니다. 그래서 자로 2cm 안을 들어가서 선을 하나 더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곡선 부분도 선을 따주시고요.
완성선 그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재단을 하실 건데 두 겹을 같이 자를 거예요. 자르고 나면 한쪽 면에는 완성선이 그려져 있는데 뒤쪽에 완성선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뒷면까지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단을 자르겠습니다. 재단을 다 했죠.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이쪽 면에는 완성선이 안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2cm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이 그려져 있으면 패턴에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시접 부분에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부분의 자에는 중간에 바이어스 방향 표시에 X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선을 잘 맞춰서 해주시면은 그리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이쪽에 완성선을 잘 맞춰서 정방향의 사선을 한번 그려주세요. 양쪽 모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핀을 모두 제거하고 봉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끝나셨으면 원단의 모서리 부분부터 봉제를 해줄 건데요. 원단을 펼쳐 보시고 대각선 선으로 그어진 부분들을 봉제를 할게요. 원단이 겉길이 포개지도록 접어주시고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시는데 모서리 만나는 점에서 정확하게 시접길이 만나도록 접어주시고 핀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봉제를 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봉제하기 위해서 모서리 시접을 맞춰서 접어 주세요.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을 봉제하겠습니다. 봉제하기 앞서 땀 크기를 조금 올려서 봉제를 할게요. 신축성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땀을 조금 크게 해주셔야 봉제가 잘 되거든요. 신축성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봉제를 하고, 핀으로 고정한 부분을 먼저 봉제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봉제할게요. 모서리 봉제가 끝나셨으면 안쪽 방향으로 모서리를 접어줄 건데, 자, 봉제한 선 기준으로 0.7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네, 잘라주시고 모서리를 안쪽으로 가게 뒤집어 주시면 모서리 부분 시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반대쪽도 잘라줄게요. 자르고 안쪽으로 뒤집어서 삼각형 모서리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다음 나머지 시접들을 핀으로 고정해서 봉제를 할 텐데,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주신 다음에 다림질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완성선에 맞춰서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자, 다림질을 했지만 원단이 신축성이 좋다 보니 삐뚤어질 수 있어서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부분적으로 해주시고요. 먼저 아랫부분을 봉제를 해볼 텐데, 쌍침 바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봉제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겉에서 완성선을 하나 그려놓고 봉제를 할게요. 완성선으로부터 2cm 떨어진 지점을 선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긋고 봉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을 쌍침 바늘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바늘을 2개를 끼다 보니 실도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 거리를 기존에 사용하던 이 실뿐만 아니라 하나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가정용 제품들은 보조 실거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 실패 거리를 하나 더 걸어주시고 이 부분에 실을 끼워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 분들은 보조 실거리를 뒤에 놓고 실을 뽑아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다가 실을 하나를 추가로 걸고요. 여기서 실이 나오게끔 해서 일반적으로 실 거는 방법과 동일하게 2실을 아래로 내려서 바늘에 끼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을 다 끼워주시고 바늘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침 바늘로 교체를 해주시고 실을 2개를 뽑아냈기 때문에 각각 바늘에 하나씩 껴보겠습니다. 밑실은 동일하게 하나 사용하시고 바늘에 들어가는 실만 2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2개를 걸고 봉제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실 두 개를 다 걸어 주셨으면은 이제 봉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는 따로 변경하실 건 없고 우리 아까 핀으로 고정을 해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겉에서 보고 봉제를 할 거여서 시접선을 한 번 더 그림을 그렸어요. 보시면은 뭐 투명한 이 약간 밝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시접이 비쳐서 보고 하기가 쉬운데 어두운 원단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려준 거고요. 완성선 시접 길이만큼 2cm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도 2cm로 그어주시고, 자, 바늘 두 개 중에 왼쪽 바늘을 선을 그어준 부분에 잘 맞춰주시고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 바늘과 완성선을 맞춰주시고, 바늘 두 개 중에 한 바늘을 시접 끝에 맞추시면은 두 개의 바늘 사이로 지그재그 봉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늘을 꽂고 봉제를 할게요. 동일하게 시작 부분에는 되돌아받기를 한번 해주시고, 네, 봉제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봉제가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겉에는 이렇게 두 줄로 스티치가 나오고 안쪽 면에서 보시면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스티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축성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본봉으로 하셨을 때는 실이 당기는 현상이 있는데, 쌍침으로 하시면은 원단의 유연성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봉제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시접을 쌍침 봉제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접들도 이렇게 다 다림질을 하신 다음에 핀으로 고정하고, 네, 뒤에서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이 끝났으면은 이쪽 사이드 긴 방향을 핀으로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하고, 자, 겉에서 완성선대로 완성선에서 2cm 떨어진 지점, 시접 끝나는 지점을 선으로 그은 다음에 봉제를 할 거고요. 네, 봉제하는 순서는 여기 아랫면을 했으니까 이렇게 양쪽 긴 면 두 군데 봉제하시고, 자, 안쪽 곡선 부분은 특히 핀으로 잘 고정을 해주셔야겠죠. 네, 곡선 부분 안쪽도 따라서 한 번에 돌아서 봉제를 해주고, 마무리로 이쪽 끝부분 시접을 접어서 봉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도 선으로 한번 그어줬고요. 네, 쌍침 봉제로 해보겠습니다.
양쪽 사이드면은 봉제가 끝났고요. 자, 안에 곡선 부분도 봉제를 해 보실 텐데, 곡선 부분은 핀을 조금 잘 고정해 주시면은 봉제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원단을 살짝 늘려가면서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직선 부분보다 조금 더 핀을 촘촘하게 꽂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핀을 조금 더 촘촘하게 꽂으신 다음에 겉에서 U자로 크게 봉제할게요. 안쪽 곡선 부분까지 봉제를 다 했습니다. 네, 조금 쭈글거리는 거는 다림질 하시면 펴질 거고요. 네. 자, 커버 스티치 재봉틀 없이 이렇게 신축성 있게 봉제할 수 있는 꿀팁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양쪽 모두 봉제가 끝나서, 자, 이 짧은 부분 양쪽만 봉제를 하면 끝인데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아까와 똑같은 방법처럼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 주시고, 겉에서 펜으로 완성선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네, 겉에서 봉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제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림질까지 해서 완성이 됐고, 허리에 예쁘게 묶어서 착용하시면 되겠죠? 네, 어깨에 걸쳐도 예쁠 것 같고요. 네, 봉제 끝났습니다.